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죠?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이거는 외상 매출금 465만 원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다. 이거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죠. 그러니까 이건 1번은 틀렸네요. 2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미지급했다. 이게 맞죠? 답이 2번이 맞겠네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다. 자, 그럼 답은 2번으로 가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약국의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약국은 약 파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고, 제조업 공장의 생산 완제품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판매 목적 토지다. 부동산은 땅이 그 재고자산이겠죠. 병원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은 이거는 뭐 아니지. 이건 유형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3번은 여러분 그 한국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고, 기계장치를 연수학기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단기 말 현재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장부 금액 물어봤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답을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24년 1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여러분 올해 말 감가상각 한 번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취득원가 300에서 잔존가치 30을 빼세요. 그 다음에 공식이 아까 시그마를 했죠?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이 1, 2, 3, 4, 5, 15 분의 지금 몇 번 남았어요? 5번. 한 번도 안 했잖아. 5번. 그래서 보다 3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270만 원을 3으로 나누니까 90인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답을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300에서 이것 빼면 얼마? 210. 답은 2번이 된다. 그죠? 요 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4번 가볼게요. 서울의 단기 지출 내역 중 일부인데요.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신제품 특허권 취득 비용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신제품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재료 구입 비용. 잠깐만. 특허권은 무형자산 맞아요. 근데 신제품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이죠. 연구비.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 구입 비용. 이거는 상표권은 무형자산이니까 취득원 무형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합치면 5,2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5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기말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한다. 맞죠?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더해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면 틀렸죠? 자산 처리한다고 해야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 중 채권 관련 계정의 차감적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 유형자산 차감 계정이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부채의 차감 계정이고, 답은 4번이죠. 채권에 대한 차감 계정이니까 4번 대손 충당금이다. 7번은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본잉여금 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뭐예요? 주, 감,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근데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죠? 어차피 답도 두 개 골라야 되고 그래서 가하고 라가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다. 자, 다음은 이제 8번에 가볼게요. 다음은 현금 배당에 관련 회계 처리다 라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회계 처리 일자로 옳은 것은 잠깐만요. 가가 뭐야? 차변의 2월 이익여금, 대변의 이익준비금하고 미지급 배당금이다. 가는 그러니까 뭐야? 결일이죠, 결일. 나는 돈 준 날이죠? 지급일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은 원가회계네요. 원가의 분류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행태가 뭐야? 조업도로 나누는 거죠? 변동비, 고정비 이런 거. 답은 1번이에요. 10번이에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천의 단기 원가 관련 자료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모두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모두 합친 거다.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 제고, 기말 제품 제고, 매출원가, 기말 원재료 제고, 제조간접원가, 직접 재료원가.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뭐 이렇게 T 모양 그림 그리면서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죠? 알 수 있는 게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거기다가 그 직접 노무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초 재고자산 없다고 가정한 거구나. 미안해요. 다시 계산할게요. 그러면 제공품 기초는 없어요. 제품 기초는 없어요. 기말 제공품이 30만원, 기말 제품이 50만원, 매출원가 20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제급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대변합비 250이죠. 여기가 0이니까 250이고, 이 값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죠. 그래서 여기가 250이죠. 그러면 대변이 280이니까 여기가 280이 돼야 되고, 이 값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이 합친 거니까 그냥 280이 답이에요. 알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인데요.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대전의 단기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은 모두 몇 개인가? 제공품 계정 잠깐만 그려보면은 평균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기초제품의 완성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변만 고려하겠습니다. 완성품이 8,000개, 그 다음에 기발제공품이 3,000개, 그 다음에 60% 가공돼 있죠.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재료원가라고 했죠. 재료, 직접 재료비. 그럼 얘는 언제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얘는 봐가면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다 넣어. 그래서 8,000개, 3,000개, 끝. 11,000개. 답이 4번이죠. 자, 그러면 12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알아볼게요. 항공기 제조업은 종합원가 계산보다 개별원가가 더 적합하다. 맞습니다. 제품원가를 공정별로 집계한 후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원가 계산하는 건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돼야 되겠죠.
13, 14, 15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번 인세, 물세죠, 물세. 인세는 소득세가 인세에 해당합니다. 14번 부가세법상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지하 용익의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은행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의 건물. 면세사업자는 여러분 다 면세이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팔건 뭘 팔건 간에 다 면세예요. 그 다음에 약국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권 중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의 영업권이다. 그러니까 약국은 면세, 과세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면세 부분을 인수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면세다.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 그러니까 가구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과세 사업자지만 토지를 팔았다는 건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이건 면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매각한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사업용 부동산 중 상가 건물은 과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부가세법상 아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가세 매출세액은 뭐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맞죠? 매출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과세표준. 그래서 제한 또는 용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 공급한 제한 또는 용유의 공급가 합계 금액으로 합니다. 제하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제하에 대한 관세와 과세가격, 관세 개별 수입세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말하는 거죠. 다 공통적인 거는 과세표준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14회였어요.